군부대 장병들이 대학에서 창업 유망 수업을 듣고 그 효과를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새로운 군관학 협력 모델이 추진됩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의병장인 윤희순 의사를 기리는 문화제가 춘천에서 열려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효과가 사라지면서 올해 1분기 강원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절반이나 크게 줄었습니다. 강원도 첫 공영버스인 원주 누리버스가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육군 2군단이 열린 군대 협약식을 갖고 새로운 군관학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부대 장병들이 대학에서 창업 유망 수업을 듣고 그 효과를 지역에 뿌리내리겠다는 건데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 2군단 장병들이 강원대에서 드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은 이외에도 3D 프린팅, 앱 개발, VR 등 모두 4개 분야입니다. 관련 전문성을 따져 70명을 선발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도, 일병부터 부사관, 장교까지 계급도 다양합니다.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할수록 저는 또 기술을 더 많이 배우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군관학 협력 사업인데 육군 2군단 장병들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창업 유망 수업 4개를 134시간 동안 듣게 됩니다. 강원대는 수업 공간과 교수진을 책임집니다. 제대 군인들이 사회에서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들 강원대학교에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사업비 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맡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강원대학교 교수님들과 또 우리 장병들을 연결시켜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미 창업을 해 있는 기업인들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수한 군 장병에게 창업 기회를 주고 창업을 통해 이들을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사업 목적입니다. 이게 정착할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강원대? 네, 있습니다. 어떨지? 저는 계속 군에 일하면서 넓게 제가 창작을 하여서 보급되지 않는 것을 보급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도내 전 군부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과 창업을 넘어 군 장병들이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인 윤희순 의사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춘천시는 뚜렷한 선양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사리 손이지만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를 생각하며 힘차게 난타 공연을 펼칩니다. 중학생 언니 오빠들도 질 수 없습니다. 1895년 일제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온 윤희순 의사의 경고문 외놈대장 보거라. 당시의 분노를 되새기며 꼼꼼히 읽어내려 갑니다. 이용도 그만하고 제주도 그만 부려라. 좋은 말로 달랠 적에 너희 나라로 가거라. 지난해에는 한샘고와 봉이고에서, 올해는 춘천 중학교에서 윤희순 의사 추모 문화제는 해마다 2번씩 춘천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독립운동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깁니다. 원래 처음에 윤희순 독립운동가 분이라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처음 알게 되어서 그 점에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윤희순 의사 선양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 사업 지원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선양사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 첫 공영버스인 원주 누리버스가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민과 운수회사, 지자체 간 논의의 결과물로 주변 지역 버스 공영제에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나란히 서 있는 연보라색 버스 7대, 마을 세상을 누비다란 목표로 출범한 원주시 공영버스인 누리버스입니다. 시범 운영이 시작되자 주민을 실은 15인승 버스들이 줄을 지어 문막 일대를 운행하는 3호선 노선을 달립니다. 시장이나 시내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읍사무소까지 걸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좋죠. 촌에도 가고 시장도 가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일부 시내버스 노선이 폐지되자 원주시가 도내 최초로 폐지 노선에 버스 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문막읍과 흥원면 행정복지센터 두 곳을 기점으로 귀래면과 무실동 등 도심 외곽 지역 12개 노선에 하루 78번 정도 운행됩니다. 성인 요금은 1,000원, 청소년은 800원입니다. 환승은 한 번만 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1시간에 2번까지 가능합니다. 원주시는 올 하반기 차량 2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주민 수요에 따라 공영버스를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 지금 문막 흥업 이 지역 말고도 또 다른 지역에 교통 불편이 겪고 있다면은 저희는 추가로다가 더 버스를 구매해서 버스 한 대당 버스기사 3명씩 운전 공무원이 임명됐습니다. 정년 보장은 물론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안전 운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홍천에는 이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타고 내리는데 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타시고 내리게끔 안전하게. 이 같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기까지 주민과 운수회사, 지자체 사이 9개월여 동안의 논의와 타협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는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 원주에서 시작된 버스 공영제가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마른 지자체들이 관광객들을 잠시라도 더 붙잡아두기 위해 야간 행사를 늘리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호응도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개장 1년 만에 200만 명이 넘게 다녀간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오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야간에도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녁에 야간 개장이 있다고 해서 올라오게 됐는데 점점 어두워지니까 불빛도 아름답고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출렁다리를 보게 돼서. 관광지만이 아니라 지역 축제에도 야간 일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영월 단종문화재 대표 행사인 단종국장은 올해 야간으로 바뀌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머무르지 않고 그냥 아침에 살짝 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집에 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룻밤은 더 자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내 대표 축제들도 마찬가지. 지난 2015년부터 밤낚시 프로그램을 시작한 화천 산천어 축제는 해마다 관객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도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무대가 모두 야간에 펼쳐집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지역의 관광지나 축제장에서 야간 행사의 비중을 늘려가는 데에는 나름의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당일치기 여행에 든 1인당 비용은 5만 9천 원가량이지만 숙박을 하는 여행은 이보다 3배 가까이 높은 16만 9천 원이 들었습니다. 워라벨 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야간에도 보고 즐길 거리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간에 볼거리가 많을수록 숙박을 할 가능성도 올라가는 만큼 지자체로서는 체류형 관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효과가 사라지면서 올해 1분기 강원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절반이나 크게 줄었습니다. 강원도가 발표한 2019년 1분기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통계 분석 결과 내국인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인 262만 명이 감소한 2,246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52%나 줄어든 91만 6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올림픽 개최로 경기 관람객과 올림픽 문화공연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첫 번째 추경 예산을 당초보다 3,990억 원 늘어난 3조 4,4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1,500억 원, 학교 체육시설 내실화 사업에 450억 원,
학교 급식 환경 개선 사업에 200억 원 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세수 확대로 보통 교부금이 크게 늘어나 추경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지난 4월 초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이 2,832헥타르, 피해액은 23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토양 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43곳, 23.5헥타르의 산림지에 4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산지 사방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401억 원을 투입해 주택지와 도로변 경관 조림을 위한 가로수를 심고 산사태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250억 원을 투입해 긴급 벌채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산불 피해 종합 복구 계획이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해 이재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총 금액이 1,853억 원으로 많아 보이지만 87%가 피해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산림과 문화관광, 군사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 복구에 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주택복구비 국비 70%는 제외되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대책은 없이 국민 성금에만 의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39년 동안 꾸준히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헌혈을 해온 61살 이순만 씨가 오늘 600번째 헌혈에 참여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춘천에 사는 이순만 씨는 18살 때부터 헌혈을 시작해 43년 동안 600회 23만 밀리리터의 혈액을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씨는 도내에서 헌혈에 가장 많이 참여해 전국 헌혈 명예전당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춘천시 남산면 강촌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2헥타르를 태우고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불 진화 헬기 2대와 11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산불 발생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야산 3부 능선쯤에서 발생했으며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아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도내 산불 피해 어린이 30명을 초청했습니다. 속초 양양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5일 어린이날 산불로 피해를 본 학교 중 영랑초, 인흥초, 천진초등학교 학생 10명씩 모두 30명을 초청했습니다. 청와대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 초청 행사를 갖고 있는데 올해는 도내 산불 피해 어린이와 독립유공자 후손,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 아동 등이 초청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 사업에 춘천 바이오 산업진흥원의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과 저런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나노소재 기반 연계 플랫폼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춘천 바이오 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추진되는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290억 원을 들여 체외진단 지원센터를 건립해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시설을 세운 뒤 연구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나노소재 기반 연계 플랫폼 사업은 96억 원을 투자해 퀀텀닷 디스플레이, 퀀텀닷 신조명 등 나노소재 산업 육성 고도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춘천 옛 백이보충대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모두 80억 원을 들여 3만 제곱미터터의 2층 규모로 반려동물 체험 학습장과 교육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춘천시에서 동물병원을 갖춘 762제곱미터 규모의 동물복지센터를 옛 백이보충대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